중대본에서는 4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팬데믹은 일상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혼란한 시국 속에 입학해 흔히 코로나 학번, 코학번으로 불리는 2021학번 이외에도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대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졸업과 취업을 눈앞에 둔 고학번들입니다. 코로나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취업난은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체적인 취업률이 하락한 데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채용률 저하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학과 성향상 대면 실습, 실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학과의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과 2년제 전문대, 호텔 조리학과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취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줬던 건 인턴십이 모두 취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간호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빅3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삼성 서울병원이랑 서울 아산병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실습을 하는 서울대 병원 외에 삼성병원이랑 서울 아산병원 인턴십을 모두 취소하는 바람에 다른 병원을 아예 경험을 할 수가 없었고요. 특히 그 두 병원은 인턴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채용 과정에서 어드밴티지를 주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저희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실습 장소가 굉장히 제한됐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소라든지 노인 요양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의 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방문할 수가 없어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학년 1학기 때 실습과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실습을 완료하게 일정이 조정이 되면서 그 기간 안에 취업 준비까지 같이 해야 하는 친구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된다. 20년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그냥 전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모든 실습이 뒤로 밀렸고 이론 강의를 먼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후반에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해야 하는 실습이나 과제, 시험, 술기 등을 모두 몰아서 하게 됐었고 이 블럭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노출되는 횟수는 줄여줄지 몰라도 그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매일매일 병원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나가야 했고 또 계속 환자를 대하고 이제 의료진들과 얘기하고 배우고 또 그 와중에 시험이나 과제나 술기 활동들을 해야 했으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간호학 같은 경우는 3일마다 병실을 바꿔야 됐었어요. 그러면 첫날에는 아침에 컨퍼런스 해야 되고 마지막 날에 환자 보고서, 케이스 리포트를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첫째 날을 위해서 전날에 컨퍼런스 준비하고 그 둘째 날을 위해서 이제 시험이나 과제를 준비하고 마지막 날에는 교수님하고 만나서 또 컨퍼런스 하고 또 이제 혼나게 되고 그것도 고쳐서 다시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3일이 또 반복되고 당연히 쉴 시간도 없고 잘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계속 혼나고 계속 바꾸고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소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습 기관이 아예 문을 닫거나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잃었고 무리한 일정에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학교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울대 병원 측에서는 이제 실습 학생들도 의료진하고 거의 동등한 입장으로 백신 접종을 먼저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방역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강사님들께서 노력하신 점은 학생들이 병원 외에서도 학교나 집에서도 실습을 좀 대체할 수 있게끔 여러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는 샤인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 환자는 아니지만 학생들끼리 인체 모형을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뭔가 실습을 해본다거나 술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시간과 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셨고 또 독특한 점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시작을 하셨어요. Vsim이라고 이제 외부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구매하셔서 각자 집이나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실습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과 후에서 실습적인 면에서는 솔직하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자면 교수님들의 평가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완성된 완성품을 먹지 못하는 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뭔가 복학하고 나서 왔을 때 코로나가 없을 때 다녔을 때보다 좀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없을 때는 방학 때는 이제 학교와 연결된 회사에서 학생을 보내주면은 우리가 인턴 기간 동안 조금 일을 시키고 싶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그러한 뭔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내 대회랑 교회 대회에서 되게 큰 뭔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칼질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뭐 펜 돌리기, 웍질 같은 거를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비중이 조금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졸업한 시기가 다가오고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뭐 수상 경력을 적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어필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턴 생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짧지만 그 호텔에서 경력을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경력들이 쌓이다 보면은 더 높은 회사, 더 높은 호텔에 들어갈 때 이점이 될 것 같고 나중에 회사랑 연봉 협상할 때 또 금전적으로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상을 많이 해놓고 많은 경험을 해놔야지 이제 나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시거나 회사 쪽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교수님들이 이제 카톡방이나 이렇게 공문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코로나 후부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기가 뭐 회사를 구인 공지 같은 거를 찾아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음식점, 뭐 호텔에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 먼저 공문을 이제 자기가 찾아봐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학교에서 하는 요리도 있지만 결국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노력에 따라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한 뭔가 안 보이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지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늘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마주한 학생들은 때때로 경험한 어려움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기회 자체의 폭이 작았음에도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흔히 코로나 시국에 취업난을 헤쳐나가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미뤄지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취업난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대한민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서부터 누적적으로 청년 실업의 문제가 가중되면서 매우 이제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 왔고요. 그러던 것이 지난해 초에 발발된 코로나 질병 재난으로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줄이거나 혹은 인력 감축을 해야 될 상황이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그 파급으로 노동시장, 고용시장도 악화되면서 아무래도 그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누구 이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은 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에 이 코로나 질병 재난이 얹히면서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그런 취업난, 실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제 청년들의 문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적 요인을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청년 시장이 불안정했었고 청년 니트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노동 시장이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여기에 더 큰 충격을 줘서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상황이 잠시 멈춘 상황이었죠. 코로나 시기의 취업난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면 이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뚫는 것은 쉽지 않죠. 게다가 코로나 이후 대외 활동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와 기회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스펙 쌓기까지 어려워졌으니 학생들은 취업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교환학생을 가고자 했던 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많은 난관이 있었음은 물론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기대한 만큼의 충분한 경험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1월까지만 해도 한국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 병이 발발한 나라에 가는 거라서 이제 뭐 주변에서 걱정이 더 컸죠. 해당 파견학교에 연락을 기다렸는데 내부 회의를 거쳐서 저를 중국에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를 분명 6월쯤에 상황을 결정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9월에 개강을 한다고 치면 8월 중순에는 출국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준비 단계에 필요한 무언가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내부 회의가 7월로 미뤄졌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향후 거취에 관한 불안정 때문에 휴학을 해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재지원을 하자라는 식으로 그때 생각 정리를 해서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역시나 코로나겠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피해갈 수 있는 모든 절차들을 2021년 10월 말에 여기 학교에 신청서를 냈고요. 1월 10일에 메일을 보내주면서 축하한다. 너 이제 올 수 있다. 갑자기 온라인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교환학생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러면 출국을 대체 언제 해야 되지? 이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가격리가 꼭 끼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있는 지역 샤먼의 자가격리 기간에 기본 자가격리 2주에 국경을 넘어왔을 경우에 일주일 추가 해가지고 3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1월 말에는 출국을 해야 간당간당 학교에 가서 오프라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자가격리를 끼지 않았다면 충분히 여유롭게 그나마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가격리 기간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지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그거 한번 맞고 그다음에 그날부터 일주일간 출국 직전까지 자가진단서 작성하고 이 출국 이틀 전에 피 뽑고 PCR 검사 한번 한 다음에 예방접종 증명서까지 싹 다 찍어서 출국 전날에 여기에 올려주면 여기서 최대한 빨리 심사를 해서 저에게 그린 코드를 발부를 해주는데 그 만료되기 전에 그 그린 코드를 항공사 직원한테 보여줘야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여기서 순수하게 드는 비용이 저는 이제 PCR 검사만 하는데 25만 원이 들었고요. 호텔 측에서 예방접종 증명 사실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게 끝나면 이동을 해가지고 방 가격이랑 이렇게 대조표를 보면서 원하는 방이 있느냐. 당연히 싼 방을 가야지. 돈 없는 유학생한테 무슨 5성급 호텔로 끌려가서 격리 비용은 일체 지원이 안 들어오고요. 전부 사비입니다. 3주를 여기서 사는 거니까 영수증을 뽑아봤는데 11,982원이 나왔더라고요. 계산을 해볼게요. 11,982원 227만 6,200원 반값. 여기는 약간 락다운의 개념이 좀 쉽거든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한 몇십 명만 나와도 바로 통제를 하고 닫아버리고 이런 폐쇄성이 짙어서 만약에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 확진자가 갑자기 불거나 그런 식으로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다가도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될 수도. 일단 제일 아쉬운 거는 여행이 많이 제한이 된다는 거겠죠. 원래 교환학생의 목적이 학업도 있지만 어쨌든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그 현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복수전공으로 문화인류학과를 선택해서 중국 전공으로 해서 여기 현지 조사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살던 세상이 너무 너무 좁았다는 걸 실감을 했거든요. 5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가는 경험 자체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모든 프로그램이 표방하는 게 현지 자체에 가서 느끼는 그 경험을 중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 자체가 지금 좌절된 상황이라 많이들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환학생을 갈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비싼 코로나 관련 서류에
전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3주에서 4주에 달하는 격리까지 교환학생을 가려는 학생들에게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난관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 경험을 쌓으려던 학생들에게도 코로나는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는 해외 인턴을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150만 원 내외의 지원을 하는 해외 인턴십 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해외 인턴십 지원금을 받은 학생이 4명이나 되었는데요. 21년도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지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취업 시장의 진입이 닫혀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해외 취업 역량 증진을 위해 방중 프로그램인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를 21년도에 진행하였는데요. 학예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에는 44명이, 동계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에는 무려 8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코로나가 완화되어 해외 취업 시장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해외의 문을 두드리고자 했던 한국 학생들은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복잡해진 과정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そうですね、私は韓国文化と韓国社会に興味を持って留学に来ました。なので、季節ごとにさまざまな行事、ハングルの日だったり、韓北朝礼だったりいろいろ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シーズンによってどういった社会の動きがあって、そこに対して、政府だったり国民だったり、メディアだったりどういった動きがあるのかっていうのを楽しみに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コロナによってその全ての動きが鈍化していて、行事だったとしてもオンラインにとどまっていて、実際の雰囲気を目で見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し、さまざまなイベントや祝日があるっていうことは分かるんですけれども、じゃあ実際人々はそこに対してどういう態度を示していて、どれくらいの参加度があって、どれくらいそのイベントを重視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実際に肌で感じたいと思ってきたのに肌で感じ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すごく残念でしたね。韓国語の授業は語学堂で受け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基本的に語学堂のオンラインシステムはすごく成熟していて、実地対面でやるのと遜色ない質のものを届けてくれたと思います。ただやっぱり授業以外の使う時間っていうものに関してはやっぱり実地で会って話す以上にそれに勝るものはなかったなと個人的に思っていて、で私が住んでいる寄宿舎に他の韓国人学生とか韓国人ネイティブの方がいたので、そういった方と話すことで私自身韓国語の練習の時間を持つことが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一人暮らしの学生とかにとっては韓国人の方とか、ネイティブの方と話す機会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持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のが個人的に心配な部分ですね。そこに継続していくための刺激だったりとかエネルギーっていうものを見出す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ので、それに関してはオンラインよりもオフラインの方が間違いなく韓国語学習のモチベーションというものは持続するだろうなと私は感じております。ソウル大学の場合は交換留学生向けにバディプログラムというプログラムがあります。さまざまな国から来た交換留学生が4人から5人と1人の韓国人学生がグループとなってさまざま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たりとか、グループで出かけたりとか、もしくは全体のバディプログラム全体でイベントをやってそこで親睦を深めるという会がありました。実際に交換留学に来ても韓国人学生と接する機会ってなかなかなかったりするので、このバディプログラムというものがなければ本当に機会がなかったと思いますし、それに関しては実際にソウル大学のこのプログラムには助けられたという思いがすごくあります。ただその反面このプログラム以外に取っかかりはなかったなと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でして、学校一つ行くにも学生証一つ発行するにもものすごく手間でしたね。どこの建物が何番の建物がどこにあるかっていうものがなかなか見つけられなくて、でソウル大学の地図のアプリを見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もなかなか働かなくて、オンラインじゃなかったら友達に聞くなりでなんとかできてたんであろう体制がオンラインになることによって聞けなくなった人たちがものすごく不便を感じるような状況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なと私は感じております。 코로나로 인해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는 코학번이 있는 한편, 아직 취업 전선에 직접 뛰어들지 않은 코학번들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을 중심으로 선배, 동기, 교수님과의 네트워크가 없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폭이 제한돼 있다 보니 어떤 대외 활동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저희 과가 6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얼굴 아는 사이가 2-3명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많이 아쉽네요. 100명이 넘죠? 다 같이 본 적이 없으니까 140명? 그중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랩실 같은 경우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뭔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떤 창업 관련된 무슨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그에 알맞는 분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정보를 얻는 그런 측면에서부터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제작할 때 연출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연기를 하고 싶은 그런 동아리에 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다가 영화 관련된 동아리에 몇 개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이랑은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잘 설정해서 그거에 따라 찾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찾아 나가는 데 있어 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자문을 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을 하기에 있어서도 좀 큰 난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는 활동들도 뭔가 메일 같은 거 오면 가끔 보기는 하는데 뭔가 되게 경력이 많거나 고학번 위주의 그런 프로젝트? 아니면 뭐 발명? 코딩? 뭐 이런 프로그래밍? 이런 쪽의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참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뭔가 경력도 없고 신입생이니까. 신입생이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는 상당수의 많은 동기들은 그래도 학부생 때 여러 인턴 활동이나 또는 여러 랩실 같은 경우를 좀 경험을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랩실 또는 나한테 맞는 연구가 과연 뭘까 이런 걸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이랑 컴퓨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융합해서 하는 무슨 논리회로 부분에서 이제 서울대 박사님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그 밑에 랩실에 들어가서 인턴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되게 그런 경험들이 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아는 계기가 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현실적으로 좀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많은 학부생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そうですね、不便な点はたくさんありました。例えば授業の受け方とか宿題がどこに上がるのかとかどの建物にどうやってどのバスに乗ればいいのかとかあらゆることがわからないことだらけで、やっぱりバスとかって同じ番号でも2方向に行くと思うんですよ。ああいうのって紙で見ても全然わからないし、実際に行ってみてでどのバスに乗ってでどこに行くのかっていうのは乗ってみなきゃわかんなかったでした。であと他にもなんか実地での授業とオンラインでの授業の併用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切り替わるタイミングとかもやっぱり意思伝達があまりうまくいかなくて、先生もかなり慣れていなかった印象でした。なのであまりどのタイミングで移行するのかっていうのも教授の判断によってそれが2点3点変わることもありましたし、留学生でない韓国人学生も苦労していたように見えたんですけれども、言語的な壁もある私にとってはかなりそれは難しかったですね。そういった質問をする相手がいないっていうのが一番大変だったと思います。 동기들과 선후배, 교수님 등 대학 구성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진로나 취업과 관련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비해 다양성을 지닌 지적 공동체가 되어준다는 점에서도 대학 생활은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타인과의 교류와 만남이 쉽지 않았던 코학번들은 대학이라는 집단 속에서 지적 성장을 경험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학이 단순히 그냥 학업, 강의 듣고 학점만 따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수님하고의 여러 인간관계, 그리고 특히 학교 생활 통해서 여러 사회적인 관계도 만들어지고 동아리 등에 통해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견문도 넓히고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차단당하거나 아니면 방역지침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에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소위
소양이라든가 능력을 만들어가는데 큰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뭐 줌 수업이라든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점 따나가겠지만은 그 이전 학번들과 달리 대학생을 제외될 그런 여러 관계라든가 아니면 소양, 능력 등등을 키워나가는데 어려움을 현재까지 겪어왔고, 그런 하나의 좀 결핍이랄까요? 제한된 것들이 나중에 이 학번이 정작 취업하고 아니면 사회에 나간다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세대 학번하고 직장 생활이든 다른 사회 생활에 좀 더 대면으로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약점, 어려움을 또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 세대라고 저는 코로나 졸업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코로나 세대가 한국 사회 향후 5년, 10년 후에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작동의 메커니즘으로 이 경험이 나타날지가 가장 이제 조심스러워요. 대학이라는 공간만 보면 개강 파티도 없죠. 세터도 없죠. 동아리도 없죠. 학생회도 없죠. 수업도 다수는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이 경험이 학교를 떠나서 사회 조직 전반에 엄청난 저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직장 생활이라는 건 혹은 사회 경험이라는 건 팀워크나 협업 혹은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대학사회라는 공간에서 치열하게 치고받는 경험 속에서 자기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취득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 경험 속에서 학업이든 학교 생활이든 다양한 생활 속에서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사회에 나가서 좋은 자산이 됐는데, 코로나라는 공간은 사실은 그 기회를 다 앗아갔거든요. 학업의 시간도, 취업이라는 시간도,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그리고 사회관계의 예비적 공간의 삶을 다 뺏어갔고,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 유령이 아마 지금의 대학 코로나 세대에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고 부정적 영향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건 사회 개인화, 그리고 이 질병 바이러스 시기에 우리를 돌아볼 수 없고 나의 아니만 찾을 수밖에 없는 더 치열한 경쟁 사회로 갈 수 있고, 그건 국가 경제에는 이렇게 좋지 못한 현상으로 올 게 더 크다. 깊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고 꾸고 싶은 꿈을 꾸게 하는 곳. 코로나가 있기 전 학생들은 대학에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발돋움을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도래한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문적인 내실을 다지거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여러 학내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온전히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어있는 그들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흔히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면 코로나 사태 직후 대학에 입학한 2021학번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돌려본다면 이 코학번은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더 다양한 학번의 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래를 향한 첫 단추를 쥐고 자꾸만 헛손질을 하는 새내기들도, 취업의 난관을 겪거나 쉽사리 졸업하지 못하는 고학번들도, 코로나로 낯선 타지를 배회하기만 하는 유학생들도, 코로나 시국의 대학생들이라면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코학번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과 막막함, 무력감과 우울감을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코학번들이 공유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낯선 미래의 무게를 나눠들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일부에서 취업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학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들의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질까요? 코로나 시기 청년 취업난의 원인은 단순히 코로나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그 원인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가 가져올 파급을 예측해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